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그마의 콘스트레인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스트레인트는 앞으로 UI, UX 디자인을 할 때, 즉 반응형 디자인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콘스트레인트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프레임의 상하 좌우에 고정하는 기능인데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 위치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입니다. 즉, 프레임 안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이때 프레임은 부모,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자식 요소들은 부모 프레임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콘스트레인트를 지정을 해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콘스트레인트의 디폴트 값은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와 같이 왼쪽과 위쪽에, 즉 레프트와 탑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걸 앞으로 빨래 집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대 위에 빨래를 놨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때를 대비해서 빨래 집게를 꼽잖아요. 이때 왼쪽과 위쪽에 빨래 집게를 꽂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고정되어서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임을 움직여보면 여기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포지션에서 콘스트레인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콘스트레인트를 한 번 더 클릭을 해보면 패널로 나오는데요. 보다시피 레프트, 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콘스트레인트는 라이트 앤 탑입니다. 즉 위쪽에 고정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콘스트레인트를 바꿀 경우에는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포지션 부분, 여기서 콘스트레인트 아이콘을 클릭한 뒤 레프트가 아닌 라이트, 여기에 고정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 말고도 오른쪽에서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꿔서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이 라이트랑 탑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처음에 봤던 레프트와 탑은 레프트와 탑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콘스트레인트로 변경을 했을 때는 라이트와 탑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브젝트는 꼭 오른쪽과 위쪽에 고정되어서 프레임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과 아래쪽에 고정이 된 콘스트레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서 레프트, 그리고 이거 역시 저는 이번에 이걸로 바꿔볼게요. 탑이었으니까 탑을 바텀으로 바꾼 다음 이렇게 고정된 애를 잡아당기면 왼쪽과 아래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파란 선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레프트, 라이트인데요. 혹시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이트와 바텀으로 바꾸고 프레임 크기를 움직여 보면 보다시피 오른쪽과 아래쪽에 빨래 집게를 집은 것처럼 이쪽을 따라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센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얘는 왼쪽에 고정되어 있지만 세로선 기준으로 가운데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레프트는 그대로, 대신 라이트,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프레임의 중앙으로 움직여집니다. 즉 왼쪽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세로선은 가운데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움직였을 때 가운데 그대로 위치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센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라이트 센터는 라이트 센터 눌렀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지만 나는 중앙부에 있어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오브젝트를
여기 위치시킨 상태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프레임을 움직여보면 이 상태로 그대로 오른쪽에 고정은 되어 있지만 가운데, 본인이 원래 있던 가운데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엔 센터와 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는 센터, 그리고 위쪽에 고정으로 했을 때는 프레임을 늘려봤을 때 위쪽에 고정은 되어 있고 옆에 나는 수평선의 가운데를 지킬 거야 라고 보여지고요. 센터와 바텀일 경우에는 나는 아래를 따라가, 하지만 나의 수평선 중앙은 지킬 거야 라고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가 모두 센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센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볼게요. 그러면 프레임 크기가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본인이 위치했던 그 정중앙을 유지한 채로 프레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가운데 부분을 빨래 집게로 딱 꽂아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로 세로에 각각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위에는 고정되어 있는데 양옆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레프트 앤 라이트라고 합니다. 프레임 내에 도형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선택은 되어 있지만 양옆에 선택이 되어 있다. 이때 하나를 클릭하면 파란색이 계속 레프트 라이트로 움직이는데 하나를 동시에 클릭하고 싶으면 커맨드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면 동시 선택이 됩니다. 혹은 여기 패널에서 레프트 라이트, 그게 아닌 레프트 라이트 눌러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위에도 고정하고 양옆에도 고정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프레임 크기를 늘렸을 때 이렇게 위쪽은 고정되어 있고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양옆에 빨래 집게를 꽂아놨기 때문에 프레임이 늘어나면 양옆의 친구들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고정은 되어 있고 상하에 두 개가 또 꽂혀 있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상, 하 동시에 클릭할 때는 커맨드 누르고 클릭. 그랬을 때 프레임 크기를 늘려보면 나는 왼쪽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위아래로 집어넣었으니까 위아래로 쭉 늘어나는 거야 라고 보여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방형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빨래 집게를 꽂아놨어요. 저희도 꽂아볼게요. 레프트, 라이트, 탑 앤 바텀 이렇게 되면은 양방향에 빨래 집게를 꽂을 수 있고요. 프레임을 늘려봤을 때 이렇게 위아래, 양옆 모두 다 잡고 늘리기 때문에 사방형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위아래도 아닌 스케일,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서 레프트 라이트가 아닌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케일을 누르면 아무런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늘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도형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레프트 라이트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 같잖아요. 하지만 이 스케일이 다른 점은 늘렸을 때 레프트 라이트보다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탑 앤 바텀은 원래 있던 그 위치에서 빨래 집게를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있던 위치 값을 잃지는 않지만 스케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비율이나 상황 등을 생각을 해서 부모 프레임에 따라서 본인의 크기를 키우는 콘스트레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레프트, 라이트, 탑 앤 바텀은 이 X축과 Y축의 위치 값을 고정한 상태로 크기를 키우는 거라면 오른쪽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크기와 프레임의 크기를 환산을 해서 그 비율만 유지하고 부모를 따라가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비율을 생각을 해서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컨스트레인트는 어떨 때 활용하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왓챠의 화면인데요. 제가 조금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단에 바, 그리고 메인 컨텐츠, 그리고 서브 컨텐츠들과 하단에 또 이런 메뉴바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앱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좀 더 길어지거나 옆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반응형을 생각을 해서 얘네를 늘려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컨스트레인트를 조금 이상하게 짜놨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짜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상단바입니다. 이 상단바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컨스트레인트는 늘 위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야 이 로고를 보고 언제든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단바는 컨스트레인트에서 탑 위쪽에 고정을 시켜놔야 하고, 그랬을 때 움직였을 때 위쪽에 잘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의 메인 콘텐츠는 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얘도 역시 위쪽에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야 이걸 쭉 내렸을 때 아래쪽으로 커지거나 따라오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의 컨스트레인트는 레프트, 라이트, 탑 앤 바텀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위쪽에만 고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요, 위쪽에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늘렸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메인 콘텐츠에는 양옆에 빨래 집게가 걸려 있어서 프레임 크기가 옆으로 늘어날수록 양옆으로 쭉쭉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도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레프트에만 두고 움직여 봤을 때 옆으로 늘렸을 때도 이미지가 확대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서브 콘텐츠인데요. 이 서브 콘텐츠도 메인 콘텐츠와 밑으로 같이 이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위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얘는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메인 콘텐츠와 같이 레프트로 바꿔줬습니다.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도 문제가 없고 옆으로 움직였을 때도 메인 콘텐츠 상단과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단 메뉴만 남았습니다. 이 하단 메뉴는 얘를 쭉 늘려보면 여기 이 위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단 메뉴는 어디를 따라와야 할까요? 말 그대로 하단 메뉴니까 아래쪽이 붙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컨스트레인트는 하단, 바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을 늘렸을 때 하단이 아래쪽으로 따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더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서브 콘텐츠를 하나 더 추가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밑으로 늘렸을 때 문제 없고요. 옆으로 움직였을 때도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응은 하지 않지만 상하는 잘 잡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콘텐츠를 옆으로 늘렸을 때 이 모든 요소들이 중앙으로 따라오면 좋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모든 콘텐츠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컨스트레인트에서 현재 믹스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믹스드가 되어 있는데 이 레프트 왼쪽에 붙어 있던 친구를 센터에 붙입니다. 그러면 얘를 움직였을 때 아래쪽 늘리는 거 똑같죠. 왜냐하면 위아래는 손 안 댔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늘렸을 때 모든 콘텐츠가 오른쪽으로 따라오는데 이때 지금 서브 콘텐츠 제가 숨겨놨던 게 같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센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콘텐츠가 옆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임의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반응형은 아니고요. 아, 이런 식으로 콘스트레인트를 활용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각각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놓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반응형 디자인, UI, UX 디자인을 위한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나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